한동훈 김문수 크로스. 예, 저 좀 사진 좀 띄워주세요. 저렇게 크로스를 했습니다. 예. 야, 키 차이가 많이 나네. 키 차이가 많이 이게 나요. 과연 진짜 키 차이인지 봐야 돼. 예. 저게 지금 신발 신고 있는 상황이겠죠? 예, 저 봤어요. 저 위에 저는 샤스가 샤스가 뭐야, 샤스가? 샤츠가. 저건 샤스라고 불러요. 저건 이거 샤스다. 거의 샤스. 저 어디서 입는 샤스인가? 저 등산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산복인가? 등산복을 안에 저게 넣어 입는 거는 좀 엄청나게 특이하지. 사진 찍힐 걸 알고 온 자리잖아요. 예. 근데 왜 저런 샤스를 입고 왔는가? 예, 저 어제 사진을 보면서 의문을 가졌었죠. 그래요. 다양한 의문들이 있을 수 있네요. 예. 진짜 날씬하시다. 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그리고 거 같아요. 코어가 굉장히 좋다 그렇죠. 그래요. 예, 예. 코어킴. 아무튼 어제 그 전현직 당협위원장들, 그러니까 수도권 당협위원장들 모이는 자리가 2호회라는 모임이 있나 봐요. 여기에 이제 두 사람이 참석했는데 김문수 전 장관은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우리 당의 아주 귀한 보배다. 이런 보배가 또 어디 있느냐. 우리 당에서 우리 보배를 자른다고 한다. 다른 데 나간다고 해도 우리가 영입해야 할 사람이다. 라면서 극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동훈 전 대표는 김문수 선배님과 함께 우리 당의 미래와 화합을 이야기했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약간 앞뒤가 맞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더라고요. 지금 저 두 분이 앞뒤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급하다는 네, 건 네. 느껴지는데 아니 그 유튜브에 검색만 해봐도 대통령 후보로 맞붙었을 때 서로 주고받은 말만 그러니까 앉아갖고 차분히 따져봅시다 이래도 반나절은 따져야 돼요. 근데 저렇게 모여갖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게 이제 그 한동훈의 정계 은퇴주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저렇게 간다. 정계 은퇴주. 예를 들어서 이제 비상계엄 내란에 관련된 두 사람의 그 생각 자체가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그리고 뭐 반탄 찬탄 얘기할 때도 그랬던 것이고 생각해 보면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 뭐 그런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게 협의된 자리는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즉흥적으로 어쨌든 올지 몰랐다는 거고 2호회에서는 이게 공개된 일정이긴 했습니다만 이 김문수 전 장관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왔네라고 해서 이거 약간 덕담 차원을 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의 어떤 정치적 결도 너무 다르고 구원도 있는 데다가 이게 대단히 확대 해석되는데 이게 확대 해석되려면 미리 이게 조율되고 그 이후에도 둘이 사람이 뭔가 반 장동혁 노선을 구축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런 흐름은 최소한 아니다. 근데 저게 뭐 정치권에서 되게 흔한 적의 적은 친구다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장동혁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주류 세력에서 내가 아웃사이더고 한 명은 탄압받고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우리 둘이 친구 먹고 가자. 그 여기 오세훈도 붙이고 이준석도 붙이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시나리오들을 오늘 보수 언론이 행복하게 쓰기 시작한 거잖아요. 예. 근데 보시면 고작 윤석열의 고작 장동혁의 안티테제가 된다라고 해서 유의미한 예를 들면 지금 시대에 부응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냐. 근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지금 워낙 다급한 상황이니까 가고 하지만 저게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취하고 있는 노선에서 정면으로 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김문수 오늘 뭐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 댓글들 보면 김문수 그 후보를 그렇게 지금 욕하고 있어요. 배신자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장동혁 후보 대표에게는 어떤 학습 효과가 생기는 겁니까? 아 내가 한동훈이랑 러브샷 하면 내가 이제 저 주인공이구나. 저 욕먹는 저 세력에서 본인이 이제 그 세력을 중심으로 빌드업을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저게 보면 당장에는 뭔가 뭐 국민의힘 외곽에서 꿈틀거리는 것 같다 이런 이미지지만 사실 누구에게도 별로 크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한동훈도 본인의 노선에 반하고 김문수도 지지 세력에게 욕먹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저걸 보면서 학습 효과를 얻어서 나는 절대 저런 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과연 저게 이제 보수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2호회라는 게 전현직 국민의힘 그 당협위원장들이나 수도권.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만든 건데 원래 친윤계 모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기에서 지금 요리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장동혁에 반하는 느낌으로 사실은 한동훈을 초대를 한 건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안 가다가 이번에 이제 간 거잖아요. 그러면 김문수 전 장관도 사실은 초대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간 거예요?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서로가 초대를 근데 몰랐대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양쪽의 극단에 속하는 사람들, 우리 모임하고 성격이 반대가 되는 이 사람들을 사실은 서로 불러들인 거잖아요. 이렇게 불러들여가지고 하고 싶었던 그 포인트는 정확히 뭘까요? 그냥 저는 저기 사진 찍히는 게 그냥 목적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진 찍히는 거는 저 둘의 목적이고 2호회의 목적은 정확히 2호회도 뭐냐고요? 그거 아닐까요? 2호회도 예를 둘을 들어서 사진 찍는다? 저들을 불렀다는 건 우리는 윤하고 이제 손 끊는다. 그러니까 내 말은 장동영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누구하고도 불러드릴 수 있어. 너 이제 정신 차려. 이걸 아마 보여주고 싶었던 우리 거 아닐까? 세력이 있어. 이걸 또 보여주고 싶었던. 근데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아까 김문수 전 대선 후보도 막 욕 얻어먹고 지금 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하나의 이벤트성은 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뭐가 득될 건 없다. 없다. 이런 얘기인데 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득될 게 왜 없지? 이 생각을 솔직히 좀 해봐요. 오히려 득될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2호회 입장에서 2호에는 그냥 이제 자기네 회를 좀 알릴 뭐 그런 어. 것도 있겠지만 이 두 명 입장에서는 사실 저렇게 각자들이 각자에게 현실적으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요즘 안 나타났잖아요. 예. 스포트라이트 사실 하나도 안 받았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조금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바람성 혹은 이벤트성으로 자기를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건데 저는 아까 뭐 은퇴주 얘기했는데 사실 또 그렇게만 꼭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여기 있어요라는 걸 보여주려는 김문수 전 지사 입장은 이해가 되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어쨌건 저런 자리에 자꾸 들락거리고 오히려 그 정치권에서 나는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만났겠죠. 그런데 어찌됐건 저기서 쏙 빠져 있는 건 장동혁 대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장동혁 대표는 지금 다른 데 관심이 있습니다. 당명을 바꿔야 된대요. 그렇더라고요. 자, 아유. 과연 국민의힘의 다음 이름은 무엇이 될까? 야, 국민의힘 지난번에 이름 바꿀 때도 국민의힘이 뭐야? 그러니까 우리 그런 좀 얘기 했잖아요. 낯설었지. 네, 좀 이상하지 이질적인 않았어요? 그때 느낌이고. 김정희 비대위원장이 있을 때 그러니까 바꾼 계속 건데. 국민의 짐 이렇게 되고 어. 사람들이 국민의 짐이 더. 그 얘기를 그렇게 좀 안타깝게 하시는. 아니 나 안타까워서. 아니 근데 그래요, 난 이름이 진짜.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정말 정신이 없어요. 이 당을 미래통합당인간 보면. 7개월가밖에 유지가 안 됐었다고.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국민의힘 뭐예요 도대체? 한나라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게 이승만 정부 때 자유당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자유당. 말하자면? 좋아요. 자유당 그리고 박정희 때 민주공화당 그때 그냥 어. 일반 공화당으로 불렀었고 저는 자유공화당이라고 할 것 같아요. 자유공화당 이름을 이번에 그리고 왜냐면 윤석열이나 이런 메시지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어쨌든 자유고 공화국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유공화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윤석열 같잖아. 자유. 아니야 이승만 박정희라고 하면 되죠. 그런 거. 이승만 박정희 모아서 자, 자유공화당 자유당, 민주공화당. 그다음에 뭐였어요? 그다음에 전두환 때 이제 민정당 민정당. 네. 그다음에 이제 3당 합당하면서 민자당 민주자유당 그다음에 신한국당 신한국당. 예, 요때 이회창 후보 있을 때고 김영삼 때 신한국당으로 바뀌고 이회창이 대선 후보로 나왔고 그 뒤에 이회창 박근혜일 때 또 그 여러분 다 아시는 한나라당이 한나라당. 그러고 나서 새누리당 새누리당. 예, 그런 다음에 그러네 그 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뭐 미래통합당 국민의힘까지 그랬네 애썼네 아니 잠시만. 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그다음에 국민의힘까지 10개도 넘네. 그렇죠. 하나, 넘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딱 10개네. 근데 이제 하나 더 바뀌어? 야, 무슨 짓입니까 이게 도대체? 자유공화당. 이제 일은 늘 것도 없어야지 더 이상은. 만들 이름도 없네.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건 새누리당이네요 네, 그때 새누리당만 한글 이름이야 네. 다 그러네. 한자인데 한나라도 한글 아니야? 그러네 아, 한나라당 그러네. 오, 새누리 야, 한나라. 똑똑해 뭐 어지간한 건 알죠. 국민의힘 순수 우리말은 잘 안 해. 뭐 틀려? 그것도 뭐 외국인. 국민은 이제 뭐 한자가 있다 아, 이렇게. 이 국민의힘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그 방송에서 국민의힘 그러니까 국민의 힘 힘. 이상하잖아. 그래서 국민의힘. 띄어쓰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붙여 자기들은 쓰더라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이라고 그래도 안 된다고 막 그랬었던 게 기억나요. 맞아. 국민의힘 당도 안 된대요? 그 본인들이 왜? 그랬어. 본인들은 국민의힘이다 그냥. 하여튼 힘들었어요. 헷갈리고. 자 이런 상황을 지금 장동혁 대표는 이름 바꾸고자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시나리오인 거잖아요. 12월 말까지는 일단 이런 기조로 일단 가고 뭐 그다음에 그 와중에 당무위원회랑 이런 거 열어갖고 뭐 고름을 짜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정리하고 1월 1일부터 짜잔 점 찍고 나타나자 그렇죠. 뭐 이런 결국에는 시나리오죠. 분당이나 창당 같은 거 하지 말아라. 우리가 찢어지면 안 된다. 우리 이름 바꿔가지고 좀 새롭게 태어나서 또 국민을 한번 속여보자.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명을 바꿀 때 이 전신들을 봐도 당에서 사고 쳤을 때 바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지금 사고 쳤다는 거 아는 것 같은 거죠. 네. 뭐 오늘 보도 보니까 그 당무감사위 그 친한계들 뭐 중징계 받고 이랬던 내용들 그쪽으로 쏠리니까 이걸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당명 바꾸는 것으로 좀 극복하려 한다. 뉴스를 바꾸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보도들이 보이는데 글쎄요 이건 너무 나이브한 그 분석 아닌가. 저는 그 지적이 너무 와닿았는데 당명 바꿔도 너네 주민번호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주민번호는 뭐냐? 241203. 내란. 너네 이 정체성 DNA는 안 바뀐다. 그게 주민번호래요? 네. 241203이? 네. 오. 이 소영주 선배가 얘기한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뒤가 이제 저희 세대는 남자가 1, 여자가 2.
그 뒤에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은 3, 4.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부터 2000년대 5도 하는데 오늘 외국인인가? 예. 지금 뭐 241203 주요한 내용들 저희가 말하고 있는 거 맞죠? 예. 여러분은 지금 뉴스 다이브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아무튼 그 국민의힘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좀 지지부진한 상황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향후에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 국면으로 들어설 때까지는 계속 이 판이 반복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통일교 관련된 특검 얘기하면서 개혁신당과의 어떤 그러니까 조인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원내대표들끼리 만나서 뭐 얘기했다 정도가 뉴스에 나오던데 그 다음 단계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 방송에서도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뭐 하는 모습들 보면 요새 되게 오대수 당이에요 여전히. 그러니까 오대수?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거예요. 오늘 통일교 이슈 맞아, 있으니까 국민의힘 만나갖고 오늘 특검 하는 것처럼 딱 하자.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바로 그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국민의힘이 합의해버리면 국민의힘도 수도권에서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민주당에서 그렇죠.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아닌가? 이거는 그 그러면 말도 맞는 것 같네. 뭐 이렇게. 그러네. 그럼 딴 거 해야지. 뭐 이런 식의 계속 예. 임기응변식 대응하고 그러다가 지금 오늘 아침에 김정은 최고위원이 그 얘기하던데 이렇게 야당 입장에서는 또 오래간만에 호재가 쌓이는데 왜 자기를 징계하고 한동훈 고름을 짜낸다는 얘기를 해갖고 온통 정치면의 비중이 당내 갈등 그리고 가게 만드냐 지금 뭐 통일교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장동욱 대표 정치력이 계속 이렇잖아요. 예를 들면 뭐 굉장히 호재들이 많을 때 갑자기 윤석열 면회 가갖고 깨먹고 그 다음에 뭐 김현지나 이런 여러 가지 국정감사 앞두고 호재들이 있을 때 우리가 황교안이다 우리가 정광훈이다 이래갖고 또 깨먹고 우리가 추경호다.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들이 장동혁 근본적으로 어떻게 뭐 모양새를 바꾸고 뭐 그 말씀하신 대로 뭐를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 장동혁의 정치력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냐 이 근본적 질문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고 돌아도 1, 2월 달 되면 저는 그 국면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또 비대위가 나올 것이냐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소위 말하는 정치권 호사가들의 주된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 뉴스를 전할까 말까 생각했었는데 제가 너무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전하는데요. 이철우 경북지사가 라디오에 출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하면 국민의힘이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 국민들이 이 여당을 찍어줄 리 없다. 한석이라도 자기들이 이긴다라고 이철우 지사는 지금 분석을 했고 그리고 그 사과 관련해서 말이에요. 사과는 원래 승리한 사람이 하는 거다. 이겼는데 내가 지난번에 뭐 좀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거다. 지금 죽어가는 상황에서 무슨 사과냐? 선거에 매일 떨어지는 사람들이 사과 얘기를 하는 거다. 이랬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쪽을 또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표현들도 쓰고 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분이 이철우 지사가 했던 말 중에 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다. 나는 선거 한 번도 안 떨어져. 야. TK 중진들은 진짜 이런 생각을 하나? 이런 생각이 진짜 너무 들더라고요. 아니라서. 서울 수도권에 나오면 제가 볼 때 시의원도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동장님도 안 돼. 지방선거 개멸은 동장님도 안 매일 떨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래. 자기는 완전히 꽃밭에서 정치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그냥 국민의 시선과는 정말 거리가 먼 얘기를 하는 아니 근데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국민의힘 왜 이러냐 TK 조정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 지금 대부분 지역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국민의힘의 108석 중에 상당수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제 2호회 같은 데가 어쨌든 서울 수도권의 당협위원장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도 김문수 간판으로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예. 한동훈 간판으로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야 지금 장동혁 간판으로는 못하겠다 이런 이제 위기의식의 발현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예. 김문수를 지지한다 한동훈을 지지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간판이 지금 너무 후지다라는 거를 드러낸 건데 반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지역구를 너른 지역구, 그러니까 꽃밭을 가지고 있는 지역구의 의원들이나 지사들은 저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 TK 쪽에 있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요즘 뉴스에 이름 나오는 TK 쪽 인사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장동혁, 한동훈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TK와는 다른 국민의힘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도 좀 체크해가면서 보자. 이철우 지사가 제가 왜 언급을 했냐면 이 양반이 뭔가 이렇게 숟가락 없는 데는 1등이에요. 지난번에 에이펙 있었잖아요. 맞아. 에이펙의 그 성공은 이철우가 잘했기 때문이다. 자기가 잘해서 그렇다. 그들끼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장이랑 그래서 자기. 한번 얘기해봤어요. 예. 자 다음 얘기는 이제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김건희 특검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기본적으로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 빼고 특검 내에 경찰과 변호사 출신들로 소규모 팀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들은
소위 말해서 검사들을 수사할 사람들이다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그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강제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고 소위 말해서 김건희 봐주기 했던 검사들 이쪽으로 타겟을 맞추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심우정 전 총장이라든지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얘기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이제 날짜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게 어떤 효과나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어떤 특검의 모습이? 지금 한 열흘인가 정도 남았. 28일까지니까. 네. 예. 근데 사실 이제 이거 준비한 거는 오늘부터 시작이 아니고 그 전부터 준비했던 그렇죠. 걸로 예. 알고 있어서 어느 정도 대강은 나올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금 열흘 남겨놓고 이거 하면서 시끄럽게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압색도 이제 해놓은 게 있어서요. 남은 기간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리고 정 안 되면 관련 기관에 이첩하겠다는 예. 얘기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 건은 그렇게 내가 보기에 복잡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해놨던 거 플러스 한 5일 정도 하고 나서 마지막에 기소장 쓰고 그러면은 뭐 힘들까? 뭐 이게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말씀드렸지만 박성재 전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심우정 전 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조상원 당시 중앙지검 4차장, 그리고 부장 그 밑에 8명이 되는 거죠. 예, 부장이랑 그 도이치 수사 라인 전체예요. 예, 그리고 김승호, 박승환 이런 부장 검사들까지 예. 해서 이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진행이 됐고 이 내용으로 뭐 지금 노영희 변호사 말씀대로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기소장까지는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 그러면 정말 그 김건희 특검 내부에 검사들이 있을 때 뭐 태업한다, 뭐 항명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김건희를 봐줬던 문제가 있다고 말했던 그 검사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못했던 것 혹은 안 했던 것이라고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 팀을 따로 만든 거니까. 따로 만들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따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 한모 검사 돌아간 한문혁? 네, 왜 얘기하면 안 돼? 뭐 얘기해도 돼요. 해도 돼요. 예. 한문혁 검사가 이제 말하자면 남부지검 때부터 도이치수사 중앙지검에 있을 그렇죠. 때까지도 도이치수사 제일 오래 했던 사람이고 지금 우리가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했던 세강자 이런 사람들은 왜 기소 안 됐지? 거기서 한문혁 역할이 있었어. 이것까지가 특검 들어가기 전에 윤석열 정부 때에 주로 하던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검사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특검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관계들이 밝혀졌어요. 그러고 나서 나가고 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쳐놓은 가두리 안에서 어쨌든 수사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고 그러고 나서 야 우리가 도이치를 기소했는데 그거를 무혐의 줬던 검찰 라인을 하나도 기록을 안 남겨놓고 넘기면 후에 또 문제가 된다라는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수사팀을 지금 한 2달도 아직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예, 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팀이 저는 특검 기간 내에 기소 못한다고 보는데 근데 어쨌든 이첩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죠. 뭐냐면 의지가 있다? 아니 기록을 남겨놓고 간다. 남긴다. 예, 이들이 우리가 이들까지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었지만 우리가 압수수색도 해놨고 이렇게까지 했다. 그리고 지금 이 8명 중에 아무도 소환을 못할 거거든요. 근데 한 번 소환 없이 기소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소환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수사를 넘겨받는 쪽에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또 그쪽의 몫인 거고 근데 어쨌든 특검 입장에서는 이 수사를 했었다라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사를 전개해간 기록을 남겨놓고 넘긴다 뭐 이런 의미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종의 알리바이성. 뭐 알리바이라면 알리바이고 뭐 의지라면 의지인 거죠. 근데 저는 물론 뭐 지금 소환해서 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다는 못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동의는 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 수사팀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든지 뭔가 족적을 남겨서 뭔가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예. 그냥 단순히 넘겨버리게 되면 너무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무언가가 없는 거죠. 이게 되게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사실은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은 특검이 존재감을 가지려면 진짜 그 당시에 검찰을 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그리고 민중기 특검 스스로도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 특검이 됐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이 김건희 특검이라는 16개의 혐의와 그 방대한 양을 할 때 검사 조직을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그것을 계속해서 부족하다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 마지막에 지금 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여기서 다음 어떤 실효성이나 효능감 같은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까? 뭐 이첩을 한 그 수사기관에서는 또 다음 단계를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